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올해 72세가 된 김영숙이라고 합니다. 아마 제 나이를 들으면 이 나이에 무슨 피부 관리고 주름이냐? 하실 분들도 계실 거예요.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젊어서는 고운 피부를 자랑했고 60대까지만 해도 그럭저럭 봐줄만 하다는 소리를 들으며 살았으니까요. 그런데 칠순이 가까워지니 거울 속에 제가 낯설어졌습니다. 얼굴은 온통 깊은 주름으로 뒤덮였고 특히 눈가와 입가에 자글자글한 주름들이 마치 마른 논바닥처럼 갈라져 있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바로 목주름이었어요. 사람들은 얼굴은 속여도 목주름은 못 속인다고 하죠. 제 목은 이미 나이테가 여러 겹 새겨진 나무처럼 변해 있었습니다. 2024년 6월에 보건복지부에서 진행한 조사 결과를 봤더니 65세 이상 시니어의 73%가 피부 건조와 가려움증을 겪고 있다고 하더군요. 저는 저 혼자만 겪는 고통인 줄 알았는데 저와 같은 분들이 이렇게나 많다는 사실에 왠지 모를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위로도 잠시, 깊어진 주름은 저를 매일같이 거울 앞에서 울게 만들었습니다. 엄마 얼굴 좀 봐. 그렇게 좋다는 화장품 다 발라봐도 소용없네. 어느 날 시집간 딸이 제가 거울을 보는 모습을 보고 한마디 툭 던졌습니다. 물론 악이 없는 말이라는 걸 알지만 제게는 큰 상처로 다가왔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30년 동안 피부과에 쏟아부은 수천만 원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젊어서부터 피부에 좋다는 건 다 해봤어요. 값비싼 크림은 물론이고 주기적으로 피부과에 가서 레이저 시술도 받았어요. 시술 직후에는 잠깐 환해지는 듯 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원래대로 돌아왔죠. 이 나이에 시술 받아봤자 뭐하냐는 남편의 구박과 엄마는 왜 자꾸 헛돈을 쓰냐는 딸의 걱정 어린 잔소리. 그럴 때마다 저는 속으로 내가 젊어 보이려고 이러는 게 아니야. 그냥 이대로 늙어가는 게 두려운 것뿐이라고 외쳤습니다. 그러다 며칠 전 동네 경로당에서 만난 이웃 할머니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저보다 3살이나 많으신데 피부가 정말 곱고 주름 하나 없으셨어요. 염치 없지만 혹시 비싼 시술이라도 받으시는지 여쭤봤죠. 할머니는 그저 빙그레 웃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에이, 비싼 거 뭐하러 발라. 나는 그저 이것만 발랐네. 할머니가 꺼내 보여주신 것은 다름 아닌 약국에서 파는 아주 작은 바세린 통이었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아니 할머니, 그걸 얼굴에 바르셨다고요? 할머니는 제게 바세린을 건네주시며 이거 하나로 나는 충분했네. 그런데 그냥 바르면 안 돼. 방법을 알아야 해라고 하셨어요. 저는 집으로 돌아와 바세린 통을 들고 한참을 망설였어요. 이걸 얼굴에 바르다니 기름 덩어리 아닌가? 모공이 막히면 어떡하지? 온갖 걱정이 밀려왔어요.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저는 평소 다니던 피부과 원장님께 찾아갔어요. 원장님은 제게 바세린에 대한 놀라운 진실을 알려주셨어요. 김영숙 여사님, 바세린은 그 자체로 주름을 없애는 성분은 아닙니다. 하지만 가장 강력한 보습제죠. 원장님은 설명을 이어가셨어요. 피부에 수분이 부족하면 논바닥이 갈라지듯 잔주름이 생기는데 바세린은 피부 표면에 얇은 기름막을 형성해 수분 증발을 거의 완벽하게 막아줍니다. 이 밀폐 효과 덕분에 피부가 촉촉해지고 건조함으로 인한 잔주름이 눈에 띄게 완화되는 겁니다. 저처럼 깊게 패인 주름도 효과가 있냐고 여쭤보니 원장님은 명확히 답해주셨어요. 깊은 주름은 시술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바세린을 다른 유효 성분과 함께 사용하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점이에요. 원장님은 2024년 10월에 발표된 연구 자료를 보여주셨어요. 히알루론산이나 글리세린처럼 수분을 끌어당기는 성분이 들어있는 수분 크림을 먼저 바르고 그 위에 바세린을 얇게 덧바르면 수분과 유효 성분을 피부에 오래 가둘 수 있어 주름 개선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단돈 2,000원의 기적, 그리고 변화. 원장님께 조언을 듣고 저는 그날부터 바세린을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방법은 간단했어요. 저녁 세안을 마친 후 먼저 평소에 쓰던 수분 크림을 얼굴과 목 전체에 넉넉히 발랐어요. 그리고 바세린을 손등에 쌀알 한 톨만큼만 덜어 양손으로 살짝 녹였어요. 그 다음 눈가와 입가, 그리고 가장 고민이었던 목주름 부위에 아주 얇게 펴발랐어요. 절대 끈적하게 많이 바르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혹시나 모공이 막히고 여드름이 날까봐 걱정이 많았어요. 제가 지성 피부는 아니지만 아무래도 기름 성분이다 보니 불안했죠. 하지만 원장님이 알려주신 대로 소량만 바르니 전혀 불편함이 없었어요. 그렇게 한 달이 지났을까요?
어느 날 아침 거울을 본 저는 깜짝 놀랐어요. 눈가에 자글자글했던 잔주름이 눈에 띄게 옅어져 있었어요. 마른 논바닥 같던 제 피부에 물이 차오른 듯 탄력이 생기면서 매끈해진 느낌이었어요. 30년 동안 수천만 원을 써도 해결되지 않았던 피부 고민이 단돈 2,000원짜리 바세린 하나로 해결된 것입니다. 이후 저는 바세린에 대한 여러 자료를 찾아보았어요. 2025년 6월에 나온 최신 논문에서는 바세린이 단순히 수분 손실을 막는 것을 넘어 피부가 스스로 세라마이드를 더 많이 만들어내도록 돕는다고 하더군요. 세라마이드는 피부 장벽을 튼튼하게 해주는 핵심 성분이에요. 뿐만 아니라 피부가 충분한 수분을 유지하게 되면 피부 회복 기능이 활성화되면서 콜라겐 생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어요. 단순히 보습만 해주는 줄 알았던 바세린이 제 피부를 근본적으로 건강하게 만들어주고 있었던 겁니다. 더 놀라운 것은 남편과 딸의 반응이었어요. 며칠 전 딸이 제게 말했어요. 엄마, 요즘 피부가 진짜 좋아졌네? 얼굴이 환해졌어. 처음에는 믿지 않던 남편도 제 얼굴을 보더니 그 시커먼 주름이 옅어진 것 같네라고 하더군요. 오랫동안 묵혀왔던 가족과의 갈등이 바세린 덕분에 해결된 것 같아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제 경험담을 들으시고 나도 오늘부터 바세린을 바를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꼭 기억하셔야 할 중요한 주의사항이 있어요. 첫째, 자신의 피부 타입을 고려하세요. 피지 분비가 많은 지성 피부나 여드름이 있는 분들은 바세린이 모공을 막아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어요. 반드시 소량으로 시작하고 얼굴 전체보다는 건조한 부위에만 국소적으로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올바른 순서를 지키세요. 바세린은 수분을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가두는 역할을 합니다. 반드시 충분한 수분 크림을 먼저 바른 후 그 위에 얇게 덮어주는 방식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셋째, 순도가 높은 제품을 사용하세요. 향이나 색소가 첨가되지 않은 퓨어 페트롤라툼 이표기된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아요. 넷째, 깊은 주름은 전문 치료가 필요해요. 바세린은 건조로 인한 잔주름에 효과가 좋아요. 이미 깊게 자리 잡은 주름은 시술이나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하니 반드시 피부과 전문의와 상담하세요. 오늘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비싼 화장품이나 시술만이 정답은 아닙니다. 저처럼 오랜 시간 고민하셨던 분들, 포기하지 마시고 저렴하지만 효과적인 방법을 시도해보세요. 혹시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나눠주세요. 함께 나누면 조금 더 가벼워질 수 있을 거예요.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